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는 해병 특수수색대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빼놓을 수 없고 배를 타고 다니며 싸우는 해군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병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해상보병대, 즉 해병대는 해안을 지키는 걸 시작으로 해안에 상륙해 싸우더니 수륙량용 싸움꾼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으로 편제가 개편되면서 대한제국 해군이 잠시나마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로 해산됐다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되는데요. 1948년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해병대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해군 총사령관 손원일 제독은 해병대 창설을 지시했죠. 그렇게 1949년 4월 15일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이 진해 비행장에 모여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됐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1950년 7월에 창설된 해병수색대는 베트남에 낯선 정글 속에서 수색 선멸을 통달한 미군 특수부대로부터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그 덕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9년에 해병대 1사단 예하 수색대대로 몸집을 키웠고 1973년에 특수수색중대와 상륙수색중대로 나뉘었는데요. 하지만 해병수색대대의 한계는 복무기간이 짧은 병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간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은 그만큼 교육훈련을 받을 시간도 짧고 이는 숙련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일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전진구 중장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부 위주의 부대를 창설하기로 정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 주인공인 해병특수수색대대입니다. 해병특수수색대대를 창설한 전진구 중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선 특이하게 해병수색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 UDT 위탁교육과 육군 특전사 위탁교육을 수료해서 특수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았습니다. 일단 해병수색대는 간부와 병 가릴 거 없이 수색 기초교육과 수색 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수료하지 못하면 기열로 판단, 다른 부대로 전출당하는데요. 먼저 2주간 진행되는 수색 기초교육은 전투수영, 인명구조 기초능력, IBS 해상운용, 전투장비 조작 능력 등을 통달하는 과정이죠. 수색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7주간 진행되는 수색 전문교육으로 이어지고 가입교 기간 동안 찜반하지 않았는지 평가해서 불합격자는 원대복귀 당합니다. 이런 수색 전문교육에서 가장 빡센 건 극기주 훈련으로 하루 1시간만 잘 수 있으며 평소 절반 수준의 배식량으로 70km 행군과 IBS를 타고 30km를 이동하는 해상 페달링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팀 단결력 배양인데요. 그렇게 길러진 해병 수색대의 임무는 전시의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작전 지역에 상륙한 부대의 전방에서 상급 부대로부터 내려온 작전을 수행하고 지역 수색, 아군 구조, 요충지 통제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과 도서 지역 증원 임무가 주어지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육해공 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적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기 위해 고공 침투와 저고도 침투를 통달하고 상륙기동 헬기를 활용한 공중기동 습격 훈련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바다 사나이에게 빠질 수 없는 IBS를 활용한 기습, 장거리 수영 침투 훈련도 받고 암벽 등반, 레펠, 설안지 훈련은 물론 해병대 고유 무술, 무적도까지 수련하죠. 무적도는 기존 타격기 위주의 무술에 주짓수, 레슬링 등 다양한 무술을 더한 실전용 무술입니다. 여기에 해병 특수수색대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줄여서 JTAG으로 적진에서 타격 목표의 좌표를 아군 측에 통보해 화력을 유도하는 임무입니다. 해병 수색대는 본진이 작전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병이나 함포 지원은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해병 특수수색대대 팀장들은 한미연합항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JTAG 자격을 취득하고 있죠. 이런 해병 특수수색대는 합참 지정으로 대테러 초동 조치부대 임무를 수행해오다가 2020년 7월 27일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로 격상됐습니다. 그렇게 같은 해 8월 3일부터 대테러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병 특수수색대대의 필요성을 증명했고 2021년까지 완전한 간부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 1246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수색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워낙 심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병 1256기부터 다시 수색병을 받아 본부중대로 보냈는데요. 2021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히길 해병대 부사관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해병대 하사는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죠. 즉 해병 특수수색대대는 필요한 부사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사령으로 해병대는 병이다 라는 해병대 특유의 병 중심 문화도 한몫합니다. 그래도 해병 특수수색대대를 창설한 지 5년 만인 2023년에 들어서 본부중대를 제외하고 완전한 간부체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한 건 여전해서 해병대는 2028년까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에 각 사단과 여단에 흩어져 있는 수색대대, 수색중대 등을 합쳐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수색단을 출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해병대의 모든 수색대를 여단 또는 연대급으로 합쳐 마치 미 해병대 레이더 연대처럼 운용하려는 거죠. 본격적인 시작은 2025년으로 미래의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해병대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있는 해병특수수색대대는 해병대 사령부 직속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 해병수색대 임무는 물론 제이택과 대테러 임무 등 특수전을 수행합니다. 다만 전시에는 한미통합작전 사령부 예하 특수전 사령부에 소속되어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해병특수수색대대는 대테러를 맡은 특수임무중대, 공중침투를 맡은 제1특전중대, 수중침투를 맡은 제2특전중대, 산악침투를 맡은 제3특전중대와 본부중대로 구성되죠. 여기서 특수임무중대는 대테러 임무를 맡아서 전천후 대테러 특공대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해상테러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상테러는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가 맡고 있어서 같은 해군 산하부대라도 대테러 임무 영역이 다릅니다. 만약 해병 특수수색대대가 독립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병 특수수색대대는 그래도 명색이 특수부대인 만큼 장비도 좋은 거로 주는데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줄여서 마덱스에서 확인된 장비로는 M107A1 대물 저격소총과 밀코 M32 다연발 유탄 발사기 UTS-15 산탄총, P229 권총 코너샷, 그리고 5.56mm 기관단총이 있습니다. 이 중 5.56mm 기관단총은 이번에 도입한 K13 기관단총 같아 보이지만 노리쇠 전진기가 달린 점에서 알 수 있듯 K13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장 외에도 꽤 독특한 장비로는 로프 발사총, 벽투시 레이더 등이 보이는데요. 장구류도 특전 조끼 수준에서 벗어나 옵스코어 헬멧과 AVS 방탄조끼, 그리고 사안 혹은 이안 야간 투시경까지 쓰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면 서방에 꿀리지 않는 수준으로 훈련만 정말 잘 받으면 국가전력 기동부대다운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병 특수수색대대는 2023년 11월 파병되는 아크부대 22진부터 배속됐고, 이는 해병 수색대 최초의 정기 파병으로 여기에는 공군 공정통제사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공정통제사란 줄여서 CCT로 공군의 유일한 전천후 특수부대이자 항공관제 임무, 특수작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인데요. CCT도 당연히 제이택 자격을 취득해서 수송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하는 건 물론 공군의 항공화력 자산을 적재적소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 특전사를 포함한 군이 약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적으로부터 우릴 지켜주는 마지막 창과 방패는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군인은 군인다울 때 가장 멋있는 것처럼 군인이 군인다울 수 있는 강군이 되길 바라봅니다. 국가전력기동부대의 선봉 해병특수수색대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